보이는 소리 한글입니다. 자, 이 글자가 읽어지세요? 버거는 알겠는데 이 리을 비슷한 것은 아마 눈썰미 있는 분들은 처음 보셔도 R이겠거니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한글에서는 영어 대문자 R에서 세로 획을 뺀 기호로 R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바로 burger 이구나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바로 읽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조금 더 눈썰미가 있는 분은 기호가 크고 작은 두 개가 있는 걸 아실 거고, 큰 것은 아마 강한 어일 거고 작은 것은 약한 어겠거니 하실 겁니다.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한글은 설명 없이 아니면 최소한의 설명만으로도 바로 이해하고 사용이 가능한 소리 글자입니다. 그래서 매우 쉽습니다. 한국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인들에게도 쉽습니다. 바로 아래는 영어의 발음 기호입니다. 이걸 보고 읽으실 수 있나요? 대부분 이 발음 기호를 모릅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 몰라요. 그런데 이 발음 기호 말고는 영어 발음을 정확히 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글 외에는요. 여기 3자 기호는 영어의 필기체 대문자 E의 모양을 회전한 모양인데요. 영어의 필기체 대문자 E가 그리스 문자 엡실론과 같거나 닮아서 엡실론을 회전한 겁니다. 여기 초안은 알파벳 소문자 E를 회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자 대문자의 관계, 대소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한글에서는 어를 크고 작게 쓴 겁니다. 서양 학자들도 이 두 모음이 소리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같은 알파벳 E를 둘 다 사용한 거고요. 하나는 대문자로 크고 분명한 소리를, 하나는 소문자로 작고 불명확한 소리, 슈아를 표기하려고 한 겁니다. 결국 비슷한 소리의 물리적인 크고 작음을 그들의 문화를 배경으로 같은 기호의 크고 작음으로 표현한 겁니다. 당연히 우리 같은 비서양인들은 그런 뜻을 알 리가 없지요. 심지어 그것은 학자가 아니라면 보통의 서양인들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 기호는 거의 학문의 영역에 가까운 거죠. 결국 일반 사람들과 외국인들은 그 서양 학자들의 암호들로 인해서 그 뜻도 모르고 헤매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그 암호를 해독해 보니까 뭐야, 그냥 어를 크고 작게 써둔 거네? 그냥 이런 거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저렇게 어렵게 써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뜻도 모르면서? 전혀 없죠. 어차피 지금 시대에는 거의 모르잖아요. 어디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도 않고요. 역설적이게도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제가 오히려 제일 잘 알려드리는 느낌은 이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낭비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안타깝습니다. 자, 이 두 발음 기호를 한글 어의 크고 작은 문자 이렇게 쓰는 것은요, 유치하거나 시시한 거 절대로 아닙니다. 서양 학자들은 당시 서양의 그리스 로마 문화의 세계관에서 크고 작음을 저렇게 표기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거였고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 문화에서 같은 문자를 크고 작게 쓰는 것은 대소 문자로 쓴다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의미를 간파해서 글자를 크고 작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렇게 쓴다고 해서 발음기호의 의미가 훼손된다? 아니면 시시하다? 그건 문화적인 사대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전혀 없고요. 오히려 발음기호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해서 선명하게 담는, 발음기호를 뛰어넘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소소한 발음은 설명을 해줘야겠죠. 큰 어는 분명한 슬라이딩 소리고, 작은 어는 슈아라고 해서 입술만 살짝 대고 하는데, 글자가 작은 것처럼 입 모양이 작다 보니까 소리 같기도 하고, 발음 안 할 때도 많고, 그럴 땐 글자를 안 쓰기도 해. 이렇게 설명하면, 발음 기호 설명할 때와 다른 게 있나요?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더 잘 이해할 거래요. 저는 오히려 이 한글이 전 세계에 사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전 세계 영어 문명이 크게 퇴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의 한글의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냥 한글이면 한글이지, 한글, K한글인지 그건 또 뭐냐 하실 수 있는데, 한글이 좋긴 하지만 그 자체로는 영어에는 문제점이 크죠. 한글의 문제점은 한글에 영어의 음소들이 많이 없어서 한글로 공부하면 외국인이 못 알아듣는 소위 콩글리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글로는 절대 쓰지 말라고 다들 부득부득 말립니다.
그럼에도 다른 좋은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쓰긴 하는데 이게 아래처럼 사람들마다 제각각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고 결국 한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10년을 공부해도 영어 문맹이 되는 겁니다. 칸글은 한글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른 겁니다. 칸글의 50% 이상은 한글에 없는 글자입니다. 같은 글자라도 발음의 정의는 당연히 영어의 발음에 매칭되어 있습니다. dark 사운드 등 발음 기호가 표기 못하는 글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가장 잘 표기할 수 있는 글자입니다. 이 시대의 영단어 발음 공부는 발음을 들어서 익히라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어 환경에서 잘하는 사람들이나 가능하죠. 그러니까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영어에 끊임없이 노출시켜줄 수 있는 재력이나 자원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건 말이죠. 한글이 없던 조선시대의 양반들만 한자 배우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시대의 소수의 양반들만이 문맹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정도 차이는 있지만 계층 문제까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스마트폰 등 기기의 발달로 상황이 나아진 듯도 하지만 그 대세는 여전합니다. 자, 한글, K한글, 영어를 이렇게 쓰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어 발음 기호 이제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영어를 이전보다 더욱 정확하게 한글 읽듯이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위에 burger 같이요.